안녕하세요. 금인 아침반입니다. 현재 제가 취급하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금 용도로 쓰이는 담보대출을 취급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곧 구입하거나 현재 담보대출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은행의 가계자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저금리로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되고, 가계자금을 이용한 후로 추가로 더 후순위로 자금을 구하고 싶을 때는 이제 사업자금 용도로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겠죠. 이 사업자금 용도로 이용을 하려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이신 분들이 이용이 가능한데,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금 담보대출 이용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분들도 급한 자금을 해결할 수 있게끔 일부 저축은행 몇 군데에서 신규 사업자로 해가지고 사업자금을 취급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저저번 달인가 그 전 달인가 이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요즘 좀 불안합니다. 상품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몇 달 전부터. 그 이유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금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 신규 사업자라는 이 상품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과연 진짜 진 사업자 이분들 5대5보다 더 높을라나?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의가 들어요. 너무 많은 문의가 들어와 보니까 뭔가 불안하죠. 왜? 사실 이 신규 사업자로 나가는 게 정상적인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찌 보면 사업자로 나가기 위해서 사업자를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자금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번 달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금감원에서 저축은행들 감사가 들어가면서 이 상품이 현재 취급이 안 되고 있어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분들이야 사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번 달에 잠깐은 자금 용도 증빙을 신규 사업자를 받으면 실사를 나가겠다 해가지고 진짜 사업자금으로 썼는지 진짜 사업을 하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하겠다. 그러니 어디 금융사에서 이걸 낼 수가 있겠어. 진행을 못하죠. 그래서 멈춰 있는데, 아직도 이번 달이 어떻게 되려나 하고 봤는데 아직도 멈췄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야지, 금감원 감사가 끝나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감사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감사도 정상적으로 그냥 별 문제 없이 정상적인 그냥 그런 감사는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그런 감사라면은 1, 2주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뭔가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한 달, 길게는 2달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감사가 끝날지 몰라요. 그 안까지는 아무래도 이 상품에 대한 내용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그럼 우리 어떻게? 이분들이야 개인 사업자, 법인 대표분들이야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하지만 이분들이 문제죠. 직장인들, 프리랜서, 무직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금은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 상품이 제기가 되고 나서 신청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언제 제기가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그 안에 난 자금이 급해. 내일 모레라도 이거
돈을 써야 돼. 뭐 내일 모레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1, 2주일 후에는 내가 이 자금을 써야 돼. 그럼 이제 급하게 자금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현재는 어쩔 수 없어요. 막힌 거 막힌 거예요. 일단 뭐 아무리 들이밀어 봤자 진행을 안 해주니까 의미가 없고, 현재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냐면 P2P 대부업체하고 그리고 일반 대부업체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뭐 딱히 이걸 보여드리기, 여기를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리고 이전에도 어쩔 수 없이 이걸 뭐 신규 사업자를 운영하고, 아니 이 상품이 취급되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용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있기 때문에 제가 역시 이 상품 취급하고 있고, 이 상품으로 안내 드리는 이유는 현재 급하신 분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차량이 급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저희가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 대부업이라는 문구가 붙어서 그렇지 특별하게 금융사하고 뭐가 다를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대부업 하면은 뭔가 우리 뉴스에서 보는 거, 뭐 조폭 나오고 뭐 내 집 뺏어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똑같은 대부업체, 등록된 대부업체이고 금융사하고 똑같이 합니다. 연체 없으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고, 연체하면 당연히 지불 압류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경매 들어가는 거, 이건 모든 금융사 과정이 다 똑같아요. 다만 이 대부업체들의 경우에는 일반 금융사보다 금리가 좀 더 높다라는 게 단점이었죠. 그런데 이 신규 사업자로 나가는 대출 금리로 따지면 크게 또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게 참 재밌는데, P2P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리가 8%에서 최대 뭐 한 13% 정도까지 적용이 되고 있어요.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보통 13%에서 20%까지 적용이 돼요. 아이씨 뭐야, 공방전에도 뭐 금리 비슷하다면서 13%, 20%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부업이라고 하지 왜 대부업이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대부업체 자체적으로 그냥 나가면 이렇게 금리가 높아집니다. 뭐 대부분 15% 이상 나와버려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금리가 아니에요. 이 금리가 아니라 현재 7에서 12% 사이에 나갑니다. 뭐요? 7에서 12%? 이 정도 금리면은 이 신규 사업자로 나가는 금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가느냐? 이건 바로 현재 이 대부업체에서도 신규 사업자를 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업자금을 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월등히 낮습니다. 사업자를 안 내고 그냥 직장인 프로에서 무직자 이 신분으로 대출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3에서 20% 이 금리가 적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 사업자를 낼 수가 없어. 그러면 차라리 P2P 대부를 이용하는 게 더 낫죠. 금리가 더 낮으니까. 근데 그러면 나는 사업자는 낼 수 있어. 그건 문제 없어.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하는 게 맞아요. 가끔은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신규 사업자 이전에 취급할 때 내가 신용이 낮아. 신용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자금도 많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서는 금리가 10%가 적용이 됐는데 여기서는 금리가 8%가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여기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신용을 크게 따지진 않아요. 신용이 조금 뭐 신용 불량이고 뭐 연체자이고 이러면 문제겠지만 그냥 신용이 좀 높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해당 지역이 어디냐, 이 아파트의 낙찰률이 어떠냐, 이것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신용이 신용 좀 낮으신 분이 이걸 이용하면 금리가 더 낮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하나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 신규 사업자.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돈은 진짜 급해. 그래, 네 말대로 어쩔 수 없이 대부업 이용해. 근데 나 대부업 이용하는데 불안해 죽겠이야. 네 말은 안심해도 된단디. 그래도 뉴스 보고 그러면 그런데 혹시 그런 데 아닐까봐, 그런 데일까봐
아유, 씨, 이자도 잘 냈는데 괜히 우리 집 뺏기는 거 아니냐? 나 오래 못 쓸 것 같아. 당장 급하니까 방법이 없다니까 쓰긴 하겠지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3개월에서 6개월. 이제 3에서 6개월은 그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지나면 후 이금융권 대환이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신규 사업자를 냈어. 신규 사업자를 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이 급해서 여기서 대부업체에서 8% 이용을 했어. 근데 아이씨, 금리를 떠나가지고 일단 나 대부업체 불안해야 좀 금융사로 그래도 갈아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신규 사업자가 이제 진 사업자로 바뀌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운영하는 그런 분으로 이분들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금융권에서 이걸 대안을 해줘요. 이금융권 상품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규 사업자라고 했어요. 사업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금융권에서 나가는 게 뭐예요? 사업자금이요. 사업자금은 사업자금으로 대안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사업자가 아니라 가계자금. 얘네들 보통 가계자금이거든요. 사업자 없이 나가는 거. 얘네들은 이걸로 대안이 안 돼요. 가계자금, 사업자금으로 대안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제가 뭐 기존에 있는 것을 브릿지를 써서 상환하고 그리고 이걸 받아서 갚아주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어요. 가계자금 대안이 안 되니까 먼저 이걸 브릿지를 써서 갚고 이걸 다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브릿지가 허용이 안 됩니다. 이게 금감원에서 감사로 걸린 내용 중에 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계자금, 아무리 대부업체고 P2P 어디 간에 가계자금으로 이용을 했다. 그러면 사업자금으로 대안을 할 수가 없어요. 꼭 대안을 하고 싶으면 이걸 본인이 상환하고 한 달 뒤에. 이런 거 브릿지 이런 거 못 써요. 이거 한 달 동안 뭐 밀어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자금은. 그러니까 포인트로 상환할 돈 있으면 무덕 이런 거 없어. 안 쓰지. 그러니까 반드시 나중에 금융사로 대안을 하고 싶다면 사업자금으로 해가지고 사업자금이에요. 반드시 사업자금으로 이용을 해서 나중에 이금융권으로 대안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본인 기존에 있는 거 뭐 신용대출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신용점수 더 올려가지고 대안을 하면은 금리를 더 낮게 적용받을 수도 있고 뭐 비슷하지만 금융사냐 대부업체냐 이 차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골치가. 그냥 급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본인이 자금 필요할 때까지 좀 최대한 밀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용하면 되는 거고 만약 그렇게 밀었는데 그때 가서 다행히 이게 신규 사업자 가능하면 그때 이용하면 되는 건데 당장 급하신 분들 막 1, 2주, 2, 3주 내에 하다못해 이번 달 안에 돈 필요하시면 이번 달 어차피 안 풀리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제 이걸 쓰자니 아이씨 그래도 대부업체인데 안 쓰자니 돈은 급하고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저희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안내를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미치겠어. 내가 대부업자 되어버렸어 이제. 자, 하여튼 간에 현재 급하게 아파트 담보대출, 그것도 신규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을 해야 된다면 지금은 대부업체로 신규 사업자를 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신규 사업자를 도저히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P2P 상품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자금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